영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작업실에 이지환과 함께 있다가 박진석에게 끌려와 호되게 뺨을 맞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박진석의 모진 손바닥이 영나의 뺨을 때리는 순간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영나를 보호하며 박진석에게 왜 그러냐며 소리쳤습니다. 영나가 처음으로 고성희가 자기 편이라는 것, 엄마 같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영나는 지금까지 박진석 편에 섰던 모든 것을 접고 고성희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영나의 이 결정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진석의 손에 들린 하얀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 밖으로 미끄러져 나온 건 친자부정 유전자 감정 결과였고 맨 아래 줄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석 부적합.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영나야, 이게 뭐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영란은 뺨에 아직도 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박진석이 손찌검을 했고 고성희는 처음으로 몸을 일으켜 박진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그만하세요. 고성희가 말했을 때 박진석은 더 화가 났습니다. 니년이 지금 나를 막아? 영나가 죽을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요. 박진석은 박영란을 노려봤습니다. 박영란, 넌 내 딸 아니야? 박영란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빠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저를 딸로 본 적 있으셨어요? 말 돌리지 마. 이 종이가 뭔데? 아빠가 원하던 진실이에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고성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가 숨겨둔 서류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건 박영나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내민 칼이자 동시에 엄마도 같이 살아남자고 내민 마지막 손이라는 거리요. 박진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조작이면 조작 아니에요. 병원 의뢰서랑 검사기관 원본 다 있어요. 박영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친딸이 아니에요.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희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영나야. 왜요? 박영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온 거, 아빠가 저한테 해온 거, 이제 끝내야죠.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고성희, 내가 말해.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언제야? 박진석이 탁자를 걷어찼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셔야 합니다. 박진석이 이지환을 노려봤습니다. 너 또 여기 있었냐? 경호 중이었습니다. 박영나가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요? 아빠, 저 친딸 아니라면서요. 그 말에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영나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나가서 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지환 씨 건드리지 마요. 내 웹툰도 방해하지 말고. 박진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로 협상해? 박영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요. 박영나가 가방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숨긴 비밀 서류. 저는 우연히 찾았어요. 무슨 비밀? 엄마가 원하면 이걸로 아빠를 움직일 수 있어요. 고성희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영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오늘 잠깐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잖아요. 처음이었어요. 고성희는 딸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늘 통제였다는 걸 오늘 처음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봉투 내놔. 고성희가 박진석 앞을 다시 막아섰습니다. 여보,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도 애 편을 들어. 고성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만은 그래야겠어요. 박진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박영란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이 집의 오래된 권력을 한 번 더 긁어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지환은 마지막까지 문 앞에 섰습니다. 영나 씨,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박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따라오지 마요. 지금은 혼자 서야 해요.
그날 새벽 고성이는 혼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이 잠든 틈을 타서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고성이는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진석은 그 비밀번호가 결혼기념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사랑했던 그리고 미워했던 한 남자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오래된 파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박영나가 가져간 것과 똑같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영나가 밥만 가져갔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밖에 새지 않게 막아. 예, 회장님. 그리고 영나 행방 찾아. 같은 시각 고성이는 병원 이사장실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아래로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영나, 약속은 지킨다. 대신 너도 약속 지켜. 보낸 순간 화면 위로 답장이 왔습니다. 봉투는 엄마한테만. 아빠한텐 절대. 그리고 지환 씨 건드리면 나도 못 참아. 고성이는 답장을 읽고 입꼬리를 아주 잠깐 올렸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박영나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딸이 사실은 자신과 닮은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박영나는 낡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좁고 춥고 창문은 낡았지만 그곳에는 박영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독자들이 보낸 응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그 글을 보다가 결국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 진짜로 살 수 있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나 씨. 나예요. 이지환이었습니다. 박영나가 문을 열자 이지환은 얼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오지 말랬잖아요. 이지환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집에서 급히 챙겼습니다. 박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왜? 회장님이 찾으면 더 큰일 납니다. 이지환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영나 씨, 이게 뭔지 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키는 사람이 뭘 걸고 서 있는지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박영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진료기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고성이가 있었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 남자 누구입니까? 박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숨겼어요. 이지환이 사진을 더 가까이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요? 이지환이 말끝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을 꺼냈습니다. 김태준입니다. 며칠 후 고성이는 영나를 찾았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줬니? 영나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욕심 있는 여자라서요.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넌 나 닮았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는요? 아직 몰라요. 영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곧 알게 되겠죠. 며칠 후 박진석은 결국 영나를 찾아냈습니다. 박진석은 낡은 건물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영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빠.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돌아와. 박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가요. 왜? 거기서 저는 숨이 막혀요. 박진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 엄마가 내 편이냐? 박영나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편이에요. 박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고성이지. 박진석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후회할 거다. 박영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해도 제 선택이에요. 그날 밤 고성이는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상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성희.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고성이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말랬죠.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내 딸이 움직였잖아. 고성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이 아니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손으로 키웠지.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시킨 일이잖아요. 남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가 시킨 건 시작뿐이야. 끝은 내가 해야지. 고성이가 속삭였습니다. 김태준. 이제 그만. 김태준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만. 너 그 단어 쓰기엔 너무 멀리 왔어.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영란을 찾고 있어. 그리고 내 과거도 파고 있어. 고성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쳐. 김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가진 봉투 회장 손에 들어가기 전에. 고성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의 약속이 있어요.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약속? 성희야, 내가 사람한테 약속 지킨 적 있어? 고성이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숙직실에 앉아 새벽까지 창밖만 봤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엄마로 살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지혁. 고성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급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김태준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고성이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 이름이? 그쪽에서 AP 쪽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순수 사업 제안인데 이상하게 이쪽 내부 사정에 너무 밝습니다. 고성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그 사람. 웃으면서 칼을 씁니다. 며칠 뒤 박영나의 작업실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문을 열자 고성희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밥 먹었니? 박영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엄마가 밥 걱정도 해요? 고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걱정해. 박영나가 등을 돌리려 하자 고성희가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영나야, 나랑 얘기하자. 두 사람은 작업실 바닥에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도시락을 열었고 김치찌개에 김이 올랐습니다. 박영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왔어요? 고성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로. 내가 잠을 못 잤어. 엄마도 무서워요? 응. 고성희가 답했습니다. 내가 무서운 건 늘 돈이었는데 이번엔 내가 무서워. 박영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내가 가진 서류가. 고성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서류 박진석 손에 들어가면 너도 끝이야. 박영나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끝이겠죠.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끝이야. 박영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뺏으러 왔어요? 고성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키러 왔어. 박영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고성희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한 짓을 똑바로 보게 했거든. 엄마. 그리고 나도 사람이고 싶어졌어. 박영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박영나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이건요. 엄마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서류라고 했죠.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아빠 명의로 된 비밀 계좌랑 아빠가 절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옛날 서약서가 있어요.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걸 왜 나한테 해? 엄마가 오늘 제 편을 든 값이에요. 박영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엄마가 이걸 쓰든 말든 상관없어요. 대신 저를 건드리지 마요. 이지환 씨도. 그리고 제 웹툰 수익 제 이름으로 지켜줘요. 고성희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협상 잘하네. 박영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잖아요. 고성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지환이는 손대지 않을게. 내 작업도 건드리지 않을게.
대신 너도 약속해. 뭐요? 김태준이라는 이름 내 입에서 다시는 꺼내지 마. 박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 남자. 고성이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 모르고 있어야 내가 살아.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친아빠예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박영나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뭐예요? 고성이가 박영나를 처음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려다 너를 망가뜨렸어. 박영나가 고성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미워하는데. 알아. 근데 고마웠어요. 오늘 잠깐. 고성이가 더 꽉 안았습니다. 그 잠깐을 내가 평생으로 만들게. 그 순간 작업실 밖에서 누군가 발로 계단을 세게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쿵. 박영나가 몸을 굳혔습니다. 밖에서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지금부터가 진짜야. 고성이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은 채 문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보, 돌아가요.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냐? 장난 아니에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내일 아침 당신 신문 일면이에요. 박진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뭘 가지고?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정중한 웃음이었지만 칼끝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나도 이제 알아요.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석은 멈췄습니다. 박영란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편을 들면 이 집의 권력이 흔들린다는 걸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의 너. 대체 뭘 숨긴 거야? 고성이가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당신이 안 보려고 했던 거예요. 박진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오늘은 간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아빠 협박했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협박 아니야. 경고야. 엄마, 무서워요. 고성이가 박영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무서워도 해야 해. 너를 살리려면. 그날 밤 이지환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내려오자 이지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고성이가 이지환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환 씨.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저 방금 들었습니다. 김태준. 고성이의 눈빛이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서? 문틈으로. 이지환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이름. 제게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켜야 합니다. 영나 씨를.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너는 참 끝까지 그의 편이구나. 이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서는 겁니다. 고성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너도 조건이 있어. 뭡니까? 오늘 들은 건 내 가슴에 묻어. 이지환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모님이 영나 씨를 해치지 않는다면 저도 입 다물겠습니다. 고성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협상이네. 이지환이 답했습니다. 사모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성이는 그날 새벽 다시 김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영나와 만나는 건 여기까지. 내가 손 떼면 나도 끝까지 간다. 잠시 후 김태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성희야, 너 이제 진짜 엄마 흉내 내는 거야? 귀엽네. 근데 잊지 마. 내가 얻은 건 내가 만들어준 판이야.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판을 만든 건 당신일지 몰라도 이 판을 뒤집는 건 나예요. 다음 날 박진석은 회사에서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집안일이. 계속. 오후 533. 나.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가 나갔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나가요? 왜요? 내가. 손이 나갔다.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영나가 내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 박성재가 크게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이가 숨긴 게 있다. 너도 조심해. 고성의 편 들지 마. 그날 저녁 박성재는 몰래 정순이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가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잠깐. 지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 또 뭔가 숨기고 있어. 영나까지 터졌어.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나가 왜요? 집 나갔어. 지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고성이의 진짜 약점 알아?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점은 하나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이번엔 자기가 무너질지도 몰라. 그날 밤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원고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어. 독자들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박영란은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근데 내 이야기가 될 거야. 그때 고성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계획의 변수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박영란은 그 문장을 읽고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내 사람이야.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엄마의 내 사람은 늘 소유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밤 박진석의 서재에서 또 다른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진석이 직접 금고를 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펜으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열면 이미 늦었어.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성희와 김태준이 오래전 호텔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메모. 당신의 첫 결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김태준. 누구야?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모든 게 누군가의 설계였다는 걸요. 며칠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어제부터 전부 다시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장님? 고성희, 영나, 그리고 김태준이라는 놈. 박진석은 마지막 이름을 내뱉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같은 시각 고성희는 병원 회의실에서 이사회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손목 안쪽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전날 거칠게 팔을 잡았을 때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멍을 가리기 위해 시계를 다시 고쳐 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잡는다. 그날 오후 박영란은 혼자 재단 건물 뒤편을 지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이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두 번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똑똑. 문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영란가 문을 열자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박영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고성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부른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올 줄은 알았어. 박영란은 의자. 윤혜진을 흔들었고 윤혜진은 흔들렸다. 그 결과가 너야. 박영란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너는 그들의 증거였고 카드였고 지금도 그래. 고성희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박영란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근데 왜 엄마가 날?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필요했어. 박영란가 웃었습니다. 역시. 근데
고성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했고 또 버릴 수가 없었어. 박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짓말.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너는 너무 작았어.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사람이고 싶어서 날 키운 거예요? 고성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고성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내 약점이 됐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점. 박영나가 비웃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끝까지 나를 도구로 만들면서도 사랑했다고 말하네요. 고성이가 박영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구로 만든 건 내 죄야. 근데 사랑한 것도 사실이야. 박영나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맞았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그때 이사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회장님이.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하지만 고성이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나가라고. 비서실장은 땀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박진석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영나가 몸을 굳혔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여긴 내 구역이야. 너는 뒤로. 박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제 인생이에요. 고성이가 박영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서.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 박진석이 고성이와 박영나를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박진석이 박영나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박영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으러 왔어요. 제 친엄마가 누군지. 박진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래? 박영나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윤혜진이래요. 박진석의 얼굴이 찢어질 듯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가. 박진석이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그걸 알고도 나랑 결혼했어?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고도 결혼했어요.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윤혜진을 정리하고 싶었고 그 흔적까지 지우고 싶었어요. 나는 그걸 도와줄 사람이었고요. 박영나가 고개를 돌려 고성이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고성이가 박영나에게만 짧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박진석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고성이. 내가 나를 협박하냐. 고성이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협박은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박진석이 봉투를 보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고성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얇은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서류. 박진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뭘 원해?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나를 건드리지 마요. 더 이상.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내 집안 문제를. 고성이가 끊었습니다. 그 집안 문제는 당신이 만든 거예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신. 고성이가 말했습니다. 대신 나도 조용히 살게요.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조용히? 내가? 고성이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약속 지키면요. 박진석은 한참 고성이를 노려보다가 박영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나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너 돌아오면. 박영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돌아가요. 박진석이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각오해. 박진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얼마나 쉽게 씹어먹는지 곧 알게 될 거다. 문이 닫히고 이사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영나는 손을 떨며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방금 아빠랑 거래했어요? 고성이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거래 아니야. 전쟁의 휴전. 박영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전쟁만 알아요.
고성이가 박영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전쟁 말고 다른 걸 배워. 나는 너를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박영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고성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날 밤 이지화는 주차장에서 박영란을 기다렸습니다. 박영란가 나오자 이지화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박영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친엄마가 아빠 전철해요. 이지환이 굳었습니다. 그럼. 박영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딸로 살았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당신이 견뎌온 건 진짜입니다. 박영란가 이지환을 보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저 지금도 웃기죠? 이런 날에도. 이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박영란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저 살아남을까요?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그때 박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박영란가 전화를 받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란야. 박영란가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너 내 목소리 몰라? 박영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태준?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 아버지. 박영란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란의 얼굴을 보고 즉시 휴대폰을 빼앗듯 손을 뻗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박영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김태준이래요. 그리고 이지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끊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처럼 또렷해졌습니다. 지환 씨, 오랜만이네. 이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왜 내 이름을? 김태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너도 판 위에 있었으니까. 박영란가 소리쳤습니다. 왜 연락했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딸한테 인사하러. 박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딸 아니에요. 김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있어. 박영란가 숨을 삼켰습니다. 미쳤어요.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미쳤는지 아닌지 확인하자. 내일 노을 질 때 대교 위로 와. 통화가 끊겼습니다. 박영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박영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해요. 왜요? 박영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울음이 먹고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인생이 누가 설계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갑니다. 박영란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만요. 이지환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는 거리에서. 그 밤 고성이는 혼자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고성이는 완벽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란가 김태준을 만나면 끝이다. 그때 고성이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딸한테 말했어. 이제 내가 막아봐.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는 절대 내 딸을 가져가지 못해. 고성이는 바로 박영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가 박영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야, 내일 대교 가지 마. 박영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네요. 고성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숨겼어요?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박영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늘 살린다고 하면서 결국 제 숨을 막았잖아요. 고성이가 겨우 말했습니다. 이번엔 숨막히게 안 할게. 박영란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와요. 고성이가 멈칫했습니다. 뭐? 엄마도 대교로 와요. 박영란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인생 설계한 사람, 엄마가 가장 잘 알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직접 마주하세요. 고성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끝내자. 다음 날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위로 붉은 빛이 번졌고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계속됐습니다. 대교 위 인도 끝 난간 옆에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위에 코트를 걸쳤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무서웠습니다. 박영란은 멀리서 그를 봤습니다. 발끝이 떨렸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지환은 약속대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고성희가 나타났습니다. 고성희는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고성희를 보자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왔네, 성희.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끝내. 김태준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끝?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 박영나가 김태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아빠라고요? 김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윤혜진이 내 친엄마고 나는 내 생물학적 아버지야.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박영나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김태준이 손을 벌렸습니다. 너는 증거였고 카드였고 지금도 그래. 고성희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부르지 마.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내 딸? 넌 키운 사람이지. 고성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키웠어. 그러니까 넌 못 가져가. 김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져가고 말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대교 위에서 세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고성희, 김태준, 영나. 박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김태준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진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김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인생이란 원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내 전철을 건드린 게 너냐? 김태준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윤혜진은 원래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살짝 밀었을 뿐. 고성희가 박진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지금은 멈춰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막아? 고성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폭발하면 우리 계속. 오후 536. 모두 끝이에요. 박영란은 그 순간 고성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성희의 손은 차가웠고 땀이 흥건했습니다. 박영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나도 방식 정할게요. 박진석이 박영나를 바라봤습니다. 영나야. 박영나가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 하나로 박진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박영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딸도 아니에요. 저는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딸답다. 박영나가 김태준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딸 아니라고 했잖아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딸이 아니라도 돼.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선택이야. 박영나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 선택은 하나예요. 박영나는 가방에서 원고 계약서 사본과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일이에요. 누구도 못 뺏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들 모두를 묶는 끈이에요. 박영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지환이 그때 처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 이상은 위험합니다. 박진석이 이지환을 노려봤습니다. 너까지.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나 씨를 지키겠습니다.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지환 씨까지 내 편이 되면 좋겠는데. 이지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편은 아닙니다. 순간 김태준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고성희가 그 움직임을 먼저 봤습니다. 영나. 고성희가 박영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동시에 이지환이 몸을 던졌습니다. 쿵,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작은 칼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태준, 너. 김태준은 미소를 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성희야, 너는 늘 나를 배신해.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내 딸을 지킨 거야.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엄마를 지킬게요.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려는 순간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러. 대신 내가 가진 파일도 같이 터질 거다. 고성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끝내. 고성희는 박영나를 뒤로 밀었습니다. 영나야, 내 약속 지켜. 내일 내 삶. 절대 놓지 마. 박영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고성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내가 남을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대교 위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차가 멈춰섰고 경찰들이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김태준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성희야, 오늘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고성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결정이야. 김태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결정은 늘 바뀌어. 특히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잃을 때. 김태준은 고성희의 손목을 스치듯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손바닥에 작은 메모가 남았습니다. 내가 가진 마지막 파일은 영나의 출생이 아니다. 고성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큰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나는 작업실로 돌아와 원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 누구를 죽였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새벽 2시 고성희는 집 서재에 혼자 앉아 남겨진 메모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금고에서 남은 응징의 열쇠를 꺼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박진석의 서명이 찍힌 아주 오래된 각서가 하나 더 끼워져 있었습니다. 각서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영나의 친부는 김태준이 아니다. 고성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면 김태준이 들고 흔드는 칼은 출생이 아니라 더 다른 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고성희가 문을 열자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고 숨이 가빴습니다. 사모님, 큰일입니다. 고성희가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이지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이 지역 대표를 만났습니다. 방금. 고성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디서? 호텔 로비였습니다.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결국 다 거기로 모이네. 고성희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거울 속 자신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찢는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